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마르케타 관련 이야기인데요.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에서 사업을 더 확장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관련 기사에서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YOY 대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21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코로나도 있었을 거고 여러모로 온라인 뱅킹이 더 활성화되고 핀테크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를 분명히 입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분기마다의 성장으로 본다면 작년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갈릴레오와 비교한다면 역시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미 갈릴레오는 웬만한 미국의 핀테크 업체 또 디지털 뱅킹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매출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래 BNPL 한다고 했다가 이게 규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뭔가 단기간 내에 확장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여러모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르케타가 인증을 받고 아시아 쪽에서의 활동 영역을 더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9개국이라고 하고 이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더 마르케타와 협업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차임과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기업이 레볼루트인데요. 레볼루트 제가 영상으로 잠깐 설명드렸지만 미국에서 뱅크 차터 신청한 상태고요. 유럽 쪽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디지털 뱅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고객 수가 있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은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M으로 본다면 차임과 거의 비슷하고요. 소파이는 대출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소파이와 BM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레볼루트 트레이딩을 오픈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로빈후드나 소파이가 하고 있는 거래 비용이 없는 거래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뭔가 이용자 수를 많이 확보한다는 느낌은 절대 아닐 거고 앞으로의 사업 확장에 앞서서 이용자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또 거래 관련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슈퍼앱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28개국에서 은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라고 보여지고 아일랜드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아직 은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유럽을 대표하는 이미 핀테크 기업이지만 훨씬 더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 글로벌 망을 활용해서 미국 소비자에게는 멕시코로의 무료 송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기능이 또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은행으로서의 위치로서 글로벌한 기업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더불어서 은행이기 때문에 또 이자 관련 이런 계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고객 수가 30만 명 정도인데요. 저번에 철수했던 N26과 비교하면 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글로벌한 고객 수로 본다면 소파이보다 뭐 5배 정도가 많은 굉장히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소파이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라는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관련주들의 어닝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더 많아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기업들의 실적에서 소파이가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교집합들에서 분명한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좀 해석, 저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나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소파이를 바라보고 또 매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내용을 좀 저의 생각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랜딩 클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랜딩 클럽이 이렇게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랜딩 클럽을 과연 핀테크로 보느냐 뱅킹으로 보느냐 요건 조금 좀 의견이 갈리는 중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핀테크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걸 은행은 맞는데 네, 은행은 맞죠. 근데 기업 평가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냐는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랜딩클럽 같은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비교했을 때 물론 같은 법률 규제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한 규제를 받는 건 맞는데 성장성으로만 본다면 다른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규제 안에서 경쟁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작년 기준으로 은행 기업들의 PBR이 보시면 1.28이라고 합니다. 1.3이라고 그냥 할게요. 랜딩클럽이 이렇게나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랜딩클럽의 PBR은 종가 기준 2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이 하락을 했지만 랜딩클럽을 은행의 밸류에이션으로 바라보자면 성장성을 빼고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여전히 고평가고요. 다만 랜딩클럽의 성장성을 대입해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서의 차이가 좀 있다. 이 기업을 핀테크의 밸류로 볼 것인가 은행의 밸류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실버게이트는 최근에 이 페이스북 메타 관련 암호화폐 때문에 언급이 좀 되었던 기업인데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업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BR이 2.73이고요.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PBR이 기존의 금융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성장성으로만 보자면 이게 랜딩 클럽의 매출인데요. 연마다 거의 10에서 20% 정도 쭉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요. EPS는 2026년에 무려 2배가 성장을 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고성장하는 금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표현이 웃기죠. 고성장과 금융주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이렇고요. 랜딩클럽의 매출은 4년 이후에 50에서 60% 상승하고요. 웰스파고는 4년 이후에 20% 상승합니다. 그래서 랜딩클럽이 만약에 가격이 10달러 초반대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진짜 성장성을 완전 뺀다면 기존의 은행업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요 차이를 좀 인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렇다면 소파이는 은행인가가 역시 질문입니다. 소파이는 은행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충분히 은행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꽤 많습니다. 소파이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다른 부분보다 대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은행에 가까운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왜 고평가받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매출 성장과 사용자 수 확보 또 그 사용자 수 확보가 은행 관련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소파이가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랜딩클럽이 이렇게나 하락했지만 현재도 은행 대비 고평가라는 건 소파이는 은행으로만 접근해 보자면 주가는 당연히 한 자릿수에 가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반론을 해보자면 소파이는 2025년 대비 대출 부분이 정말로 많이 줄어듭니다. 다른 부분의 매출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의 차이를 인식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출이 많은 기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닐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이러한 고객 수의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이 중요한 이유가 역시 무엇이냐면 이 고객들이 결국 교차 판매를 통해서 그 서비스마다의 수익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 로빈후드의 실적에서 보여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사용자 수의 감소입니다. 이게 물론 소파이는 이 거래 기능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로빈후드로만 보자면 또 소파이도 역시 현재 투자 기능이 굉장히 주 서비스인 건 맞다 보니까 로빈후드는 뭐 여러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해킹도 있었고 여러모로 기업 이미지도 안 좋고 사용자 수가 쭉 줄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활성 사용자 수의 감소가 어떻게 다가올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파이는 적지 않게 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불과 작년 12월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 담긴 내용인데요. 대출 부분은 20% 정도의 성장, 그리고 갈릴레오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50%의 성장.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장이죠. 대출 부분만 하더라도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 시대의 변화도 역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편리하게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소파이 머니 인베스트 카드 릴레이 랜턴 같은 서비스가 향후 5년 동안 150%의 성장으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장담컨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베스트 특히 이 투자 부분에서 로빈후드가 성장성이 물론 성장을 굉장히 조금 했습니다만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소파이가 증명을 충분히 해야 하겠죠. 이게 불과 12월에 나온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걸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이슈가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로빈후드의 이 성장성은 정체가 되었었고 이게 과연 핀테크 또 이 주식거래 앱들의 전반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이 로빈후드만의 문제인가를 소파이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주가가 아마 지금의 평가보다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랜딩클럽의 문제도 역시 가이던스 부분이었는데요. 1분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 실적이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소파이가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핀테크 대표주로서 또 뱅킹 대표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걸 증명해야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산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제 생각입니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건 로빈후드와 달리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건데 애초에 사용자 수가 로빈후드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확보는 적어도 로빈후드보다 쉽고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불식을 제거할 수 있다면 최근에 또 어그로 끌었던 7달러 이슈에서도 이 사용자 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수의 증가. 로빈후드는 실패했지만 소파이가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요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분기 실적은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뭐 대체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빈후드도 뭐 적당한 정도의 미스였다고 보고요. 네, 이번 분기 실적이야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올해의 전망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고 차터가 반영이 되어 대출 부분의 실적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YOY 대비는 당연히 성장할 겁니다. 이거 말고 분기별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어느 순간 점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오르는 거 말고 어느 순간 올해 완벽히 점프하는 순간이 와야 할 거라고 보고요. 아직은 시장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기업 두 개가 지나갔습니다. 뭐 랜딩클럽, 로빈후드 지나갔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마르케타 있습니다. 마르케타 실적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마르케타 실적이 나온다면 갈릴레오에 대한 이슈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여서 네, 그 이슈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생각이고 결론 지으면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